식사들 하셨습니까? 이것은 구자, 요것은 팔에가머, 요것이 스왈로머스키 럭셔리 클럽. 오늘은 할 말이 많아갖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시무칠조 상소문 간신의 글이네요. 8월 12일 날이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인인 조은선 선생의 시무칠조 상소문이라는 글이 올라왔죠. 사전동의 100명 이상이 되면은요, 검토 후에 공개가 원칙이라 검토 중이었죠. 이때 적폐 언론들이 이것을 마치 정부의 껄끄러운 글이기 때문에 비공개를 했다는 식으로 왜곡해서 몰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관심이 집중됐죠. 그 후에 모든 적폐 언론들이 들러붙어 갖고 이 글을 띄우기 시작합니다. 세계 최고로 썩어빠진 적폐 언론들이 이슈를 만들어낸 것이죠. 아주 그냥 신났죠. 글을 쓴 사람은요, 인천에 사는 평범한 30대 후반의 가장이라고 했어요. 믿어야죠. 그런데요, 전체적인 그런 내용이 완벽하게 기득권의 입장에서 써내려간 글이라서요, 평범한 30대가 맞나 하는 의문이 듭니다. 크게 양보를 하더라도요, 이 사람은 뭐랄까, 심하게 무리해서 갭 투자를 하고 나서 이러지 저러지도 못하고 이 정부를 저주하고 있는 사람 정도랄까요? 그렇게 파악이 돼요. 아무튼 정부 여당과 대통령을 심하게 비하하고 조롱을 하셨으니까 저는 반대 입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야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저는요, 욕을 먹더라도 얼굴 내밀고 얘기를 하니까요, 그쪽하고 이쪽하고 뭐 똔똔으로 칩시다. 자, 시무칠조 글 잘 썼어요. 문장력 좋습니다. 30대라고는 믿어지기 힘든 대단히 문장력이 좋아요. 어려운 말들을 어마어마하게 써놨습니다.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글은요, 가진 자들을 절대적으로 대변하는 글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신의 글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내용을 한번 볼까요? 시작부터요, 좀 길어요. 처음엔 좋은 말을 써놨어요. 어려운 시기 국민들이 힘을 합쳐서 잘 이겨내고 있다. 그러다가 갑자기 집값 이야기가 나옵니다. 김현미 장관 요구를 하지요. 집값이 11억이 오른 것도 허다한데 현 시세 11%가 올랐다고 미친 소리를 짓거리고 있다. 미친 소리는 아니죠. 국회에서 상대 통합당 의원이 집값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감정원 평가 기준으로 11% 올랐다고 자료 보고 얘기를 한 것이죠. 물론 김현미 장관이 워낙에 욕을 먹고 있으니까 무슨 말을 하든 미친 소리로 치부하는 사람들이 널려갖고 그런 것이겠죠. 근데요, 폐학계 상소 올리는 분이시라면 말을 좀 점잖게 하셔야죠. 그렇게 감정을 분출하시면 되겠습니까? 또 수도 한양이 천박하니 세종으로 천도를 해야 한다는 해괴한 말로 백성들의 기세에 찬물을 끼얹고, 그 기세는 어떤 기세인지 모르겠는데요, 천박하다고 했다는 건 적폐 언론들이 왜곡을 해서 쓴 말이고, 세종으로 행정수도 옮기는 거, 그것이 왜 해괴하고 찬물을 끼얹는 말입니까? 이것이 집값 떨어질까봐 걱정하는 사람들의 논리 아닙니까? 당신이 생각하는 백성은 어디 백성입니까? 충청남도 이남의 사람들은 백성으로 안 보는 것이에요. 정말 나라를 생각하고 온 백성이 잘 사는 균형 발전을 주장하는 것이 충신의 도리 아닙니까? 또 추미애 장관을 씹으면서 전 월세 시세를 자기가 정하겠다며 널뛰기를 하고 칼춤을 추어 법무부 장관, 국무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투기 세력을 잡아야 한다고 이야기한 것이 뭐 널뛰기고 칼춤입니까? 뭐 찔려요? 투기하셨습니까? 아니죠. 세 가지 이야기가 다요, 부동산 부자들의 입장에서 하는 얘기들입니다. 집을 투자나 투기로 보는 사람들 얘기고 그들을 대변하는 얘기예요. 물론 자기 살 집 마련해가지고 살고 있는데 세금 오르신 분들은 열받죠. 뭐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만, 투기하는 사람들 잡으려면 이 정도 손해는 감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러면 시무 1조부터 살펴볼까요? 좋아요. 1조 세금을 감하시옵소서. 이분 정도라면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 세금이 많지 않다는 거 뻔히 알 텐데요, 세금을 빼앗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말대로요, 30대의 평범한 직장인이시면 국민 세금으로 혜택을 받는 쪽이세요.
물론 마음이 너무너무 넓어서 그러시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세금 줄여갖고 본인 삶이 더 팍팍해지면 그때는 반대 논리로 씹으실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물론 당신이 30대의 아이 키우며 부동산에 투기하지 않은 평범한 직장인이라면요. 2조, 감성보다 이성을 중히 여기소서. 감성에 얽매여서 게으른 백성에게 고기를 주지 말래요. 게으른 백성들이 세금으로 주는 고기를 먹고 배를 두드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세금으로 뭘 얼마나 주길래 배를 두드릴 정도입니까? 그러고 당신이 생각하는 게으른 백성의 기준이 뭡니까? 물론 진짜 게으른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건 일부겠지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다수를 버려버릴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전체 글을 보면요,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게으른 백성은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 게을러서 가난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가난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입장은 생각을 해보셨나고요? 30대 평범한 가장이시라면 느끼셨을 텐데 왜 이러실까요? 계속 기업을 도와줘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기업들 규제 안 하고 세금 깎아주면 양질의 일자리를 토해낸대요. 예끼 사람아. 지금 대기업들이 돈이 없어갖고 일자리 안 만들고 있습니까? 요만큼도 손에 안 보려고 움켜쥐고 있는 것 아니냐고요. 어려울 때는 물론 살려달라고 손 내밀고 살아남은 쌩 까는 것이 우리나라 기업들이었잖아요. IMF 때 기억 안 납니까? 다 망해가던 기업들 국민 돈으로 해갖고 살려냈더만은 얼마나 도와줬습니까? 그래서 살아난 기업들이 다시 떵떵거리는 기업들이 지금 죽어가는 국민들 위해서 뭐 돈 풀고 있습니까? 뭐 도와주는 건 있어요? 지금도 꽁꽁 쌓아매고 있지 않습니까? 뭐 세금이나 제대로 내면 고맙다고 하고 있죠. 요 정도 수준이죠. 물론 모범적인 기업들도 몇 개 있습니다. 참 서글픈 일이죠. 그 기업들한테 고맙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당연한 것을 고맙다고 생각하니까요. 근데 30대의 평범한 가장이 왜 그렇게 기업을 옹호하시는지 이해가 안 가요. 노무현 대통령 지지자였다면서 4대강을 왜 그렇게 찬양을 하는지도 이해가 안 가고요. 자기도 받았었을 재난지원금 그리고 그러한 정책들을 통해 갖고 OECD 국가 중에 가장 잘 버티고 있는 경제를 다 망했다고 저주하는 것도 이해가 안 갑니다. 30대 평범한 부동산 투기하지 않은 월급쟁이 가장 맞으시죠? 그렇다면 참 특이하기도 하고 대단한 분이시기도 합니다. 3조, 명분보다 실리로 외교에 임하옵소서. 우리가요, 굴욕 외교를 한대요. 미국이랑 일본과 화친을 해야 되는데 일본과의 관계를 파탄내갖고 지소미아가 흔들린대요. 지소미아야말로 굴욕 외교 상징 아닙니까? 일본이 우리나라 빙신 취급하는 와중에 미국에 와갖고 야 그냥 시키는 대로 해 라고 해갖고 만들어진 거 아니냐고요. 일본하고 싸우는 바람에 일본 기업들이 떠나서 우리 국민들이 고통을 받는데요.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습니까? 그러고 우리가 먼저 때렸습니까? 일본에서 먼저 니들 한번 뒤져봐. 자 이거 어때? 얼른 무릎 꿇어. 이렇게 하면서 싸움 걸고 먼저 때렸잖아요. 근데 대들면은 안 된다고요? 이것이야말로 굴욕 외교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전 정권들 같이 시키는 대로 하고 굽신굽신 거리는 것이 실리를 챙기는 외교입니까? 언제 우리나라가 미국 대통령한테 부탁 전화를 받아봤고 언제 우리가 중국한테 대한민국이 우선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까? 대한민국 외교가 지금같이 작지만 자기 목소리 낸 적이 언제였냐고요? 일본과 화친해라. 그것만이 우리의 살 길이다. 야, 요 얘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구한 말에 간신배들이 나라 팔아먹으려고 일본한테 나라 팔아먹으려고 했던 말들이죠. 정확히 워딩이 똑같습니다. 그러고 북한을 말려 죽여야 된대요. 수십 년 동안 말려 죽이려고 했죠. 지금보다 북한 경제 더 어려울 때도 버텨낸 북한 정권입니다. 그런 정권이 말린다고 말라 죽어요? 뭐 통일하려고 북한한테 잘하는 겁니까? 우리 국민들 다칠까봐 우리 경제에 타격 올까봐 이렇게 지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영토에 대포 쏜 지 한참 됐다고 배부른 소리 하지 마세요. 언제 전쟁 걱정하면서 살지 모를 일입니다. 행복한 질 아시라고요. 거기다가 우리 대통령 씹으려고요 다른 정상들을 칭찬을 해요. 트럼프, 시진핑, 김정은, 아베, 푸틴까지 추켜 세우면서 특히 아베한테요 실리를 챙긴 사람이래요. 일본 분이세요? 아니 일본을 왜 그렇게 좋아하십니까? 그러면서 독재자의 길을 걷는 미치광이가 되려 하십니까? 라고 해요.
이분요, 평범한 30대 가장 아닌 것 같아요. 극우십니까? 왜 말이 이래요? 이 정도로 글 잘 쓰시는 분이 독재의 개념을 모르세요? 독재자한테 미치광이라고 하면요, 뒤져요. 지금 무한한 자유 누리고 계시는 거라고요. 미치광이라고 해놓고 다음 문장을 어떻게 썼느냐? 영명하신 폐하. 이보세요. 조롱하지 마세요. 무한한 자유를 너무 오남용하지 마시라고요. 참말로. 다음. 4조요. 인간의 욕구를 인정하시옵소서. 뭐 이거 여기서 대놓고 조롱을 합니다. 이 정부 사람들은 다 돼지고 대통령이 돼지의 왕이래요. 김의겸 전 대변인과 그 노영민 비서실장을 투기꾼이라고 조롱을 하면서요, 진짜 알짜배기 투자꾼들 아니죠, 투기꾼이죠. 투기꾼인 수십 명의 야당 정치인은 요만큼도 얘기를 안 해요. 이분은요, 정치적 성향이 명확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했었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알았는데요, 앞으로는요 그 얘기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면서 인간의 욕구를 억지로 막지 말아라 라고 하셨는데, 그 욕구 억지로 채우려고 반칙 쓰는 사람들도 그냥 놔둬야 되는 겁니까? 힘있고 돈 있고 정보 있는 사람들이 결탁해갖고 장난질 하는 것도 놔둬야 되는 거냐고요? 건들면 안 되냐고요? 물론 지금 집 하나 가지고 있는데 새우등 터지시는 분들 화나시겠죠? 근데 저 장난질하는 사람들 그냥 놔두면요 더 멀어져요. 나중엔 보이지도 않게 됩니다. 그 사람들 수준은요, 이 통 크기가 일반인들하고는 수준이 달라버려요. 지금 당장은 열받고 힘들겠지만 이 반칙하고 장난질하는 사람들 도망 못 가게 잡아두는 것이요, 장기적으로는 더 나을 겁니다. 뭐 미친놈이 헛소리하고 있어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일단 제 생각은 그렇다고요. 구독 5조 신하를 가려 쓰시옵소서. 이거 맞는 말이에요. 좋은 말입니다. 참 잘 썼어요. 참 귀감이 될 만한 말들을 해놨습니다. 탐과 놀이와 아첨꾼을 쓰면 안 된대요. 맞는 말이죠. 근데 이 정부의 관료들이 다 아첨꾼이고 쓰레기라고 합니다. 뭔 헛소리를 하고 있어. 당신 마음에 안 들면 다 쓰레기입니까? 제가 보기엔 괜찮은 사람 굉장히 많아요. 당신 같은 사람들이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행동 마음껏 할 수 있는 나라 만들어준 사람이 거기에 잔뜩 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왜 열매만 따먹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시냐고요? 그런 사람들이 함부로 욕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 정부에 많으니까 말 조심하십시오. 6번째, 헌법의 가치를 지키소서. 대한민국 헌법 1조, 뭐 국민이 주인이다 이것이죠. 대통령이 이 헌법 1조로 대통령이 대놓고 국민을 핍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지율 때문에 무주택자만 생각을 한대요. 아저씨, 무주택자만 생각해서 지지율이 올라요? 그거 아닌 거 아시지 않습니까? 에? 똑똑하신 분이 왜 그러세요? 대통령은 힘없고 돈 없고 소외받는 국민들을 조금 더 생각하자 뭐 이런 취지로 이런 정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들도 국민이니까 챙기자는 것인데 왜 비꼬시냔 말입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국민의 개념, 그것은 뭐 다른 개념입니까? 힘있고 돈 있고 빽 있는 사람들만 국민이냐고요? 왜 희한하게 아저씨는 가진 사람들만 국민인 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분이 두 아이를 키우는 정말 평범한 가장이 맞나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드는 부분이 여기 나옵니다. 학업이 뛰어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을 한 교실에 집어넣어 하향 평준화를 통한 진정한 평등을 이루어내시오. 학업이 뛰어나지 않은 학생은 나쁜 사람이고 괴물입니까? 점수만 높으면 뛰어난 사람이고 뛰어난 학생이에요? 성적대로 줄 세워서 법관되고 의사된 분들 중에 괴물이 더 많다라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왜 우리나라는 노벨상이 이렇게 안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헌법 31조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내세우셨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능력의 기준이요, 부모 능력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많이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인천 사시는 직장 다니는 평범한 두 아이의 아빠라면 저하고 생각이 비슷하지 않으십니까? 아니라면 성적대로 줄 세우는 게 맞다고 생각하신다면 당신은 참 대인배십니다. 아닌가? 애들 성적이 많이 좋아요? 30대 후반이면 두 아이가 이제 뭐 초등학생이나 됐을 거인데 그 뭐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고 성적표 나오면요 생각이 달라지실 수 있어요. 마지막 7번째, 스스로 먼저 일신하시옵소서.
이 나라는 폐하와 더불어 백성들이 요거 비꼰 것이죠. 합쳐서 망친 나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이제 명확하죠. 이분은요, 극우인지는 몰라도요, 민주당 혐오하시는 분은 맞아요. 이 나라가 개판인 건 백성들이 무지해서 지도자를 저작거리에 광대 뽑듯이 내세운 대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보세요. 당신이 얼마나 고결하게 사셨고 얼마나 정의로운지는 모르겠는데요. 당신이 개, 돼지 취급하고 무능하고 쓰레기 취급하는 사람들은요, 최소한 당신을 추켜 세우고 열광하는 썩어빠진 적폐들보다는 훨씬 더 정직하고 남의 등쳐먹지 않고 지킬 거 지켜가면서 살아온 사람들이니까 조롱하고 비하하지 마세요. 당신이 뭔데 글 뒤에 숨어갖고 삐뚤어진 생각 가지고 어려운 말 잔뜩 섞어서 훈계를 하고 계십니까? 기득권들 건드리지 말라고 협박하듯이 비꼬는 게 충언입니까? 돈을 기업에 몰아줘요? 없는 사람 도와주면 버릇 나빠져요? 일본한테 대들지 말아요? 공부 잘하는 애들만 챙겨요? 이게 간신히 하는 이야기라고요. 소리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걸 쓰신 분이요, 적폐 언론들이 하도 띄우니까 좋기도 하겠지만 한편으로 걱정되겠다 이 생각했어요. 왜? 저 적폐들은요, 필요할 때 갖다 쓰고 까발려주면 바로 뒤도 안 보고 버려버리는 것들이니까요. 세계 꼴등 언론들에서 영웅을 만들어 버렸으니까 어찌 보면 이것은 이 사람 피해자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요, 최근에 올린 걸 보니까요, 말이 더 세졌어요. 많이 즐기시는 모양입니다. 막말을 해불어요. 그래서 저도 오늘 쭉 지켜보다가 얘기해도 되겠다 싶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도요, 아저씨한테 충고 하나 합시다. 지금 당신 띄워주는 그 적폐 언론들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못 믿을 언론들이에요. 당신 말대로 토사구팽 당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간격은 항상 두시는 것이 이로울 겁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번만 묻겠습니다. 맞으세요? 정말로 부동산 투기하지 않은 인천 사는 두 아이를 가진 평범한 직장인 맞으시냐고요. 정말 궁금해서 마지막으로 여쭤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칼럼이 칼럼다워야 칼럼이지. 식사하십시오.